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삼성전기를 비롯해서요, 업종 대표주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반대로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K콘텐츠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23포인트 하락한 3025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동반 하락이 있죠. 2.8포인트 하락한 1008포인트로 약세 마감이 됐어요. 자, 전일은 종합지수 강세로 인해서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이 2배가 많아서 체감지수가 좋았는데, 오늘은 종합지수가 양대지수 하락을 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2배 더 많죠. 자, 보면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232개, 하락 종목 수가 625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470개에 그쳤고 하락 종목은 880개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크게 늘어났다. 체감이 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또 현대차가 실적 발표 가 호실적인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못 올라가서 시장 지수에 대한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바로 좀 대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아시아 증시를 봐도요, 일본이 약보합이 0.03% 하락했고 대만이 강보합이 0.2% 상승, 중국이 하락한 0.9% 하락했죠. 하락 마감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좀 혼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좀 큰 특징적인 것을 보면요, 이 선물 시장 쪽에서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 쪽에서 7,8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오늘 장중 내내 뭐 한 8천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2,100개나 감소를 했다. 오늘요, 장중에 미결제 약정이 장 초반에 가장 크게 증가했던 때가 한 1000계약 정도 수준이죠. 2000계약은 제가 넘은 걸 못 봤어요. 자,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외국인들의 매도라든지 매수가 늘어오면서 크게 증가를 하면서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크게 증가를 한다. 그리고 장 막판에 미결제가 감소하면은 그 방향, 오늘의 방향성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7,800억이나 매도를 하는데 미결제가 오히려 감소. 자, 그 이유를 보면 최근에 종합지수가 10월 13일서부터 2,9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하고 최근에 3,000포인트를 지금 회복을 시켜줬는데, 자, 근데 올라올 때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이것이 지금 보면은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누적인데요. 3,600억 아직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도. 오늘 7,800억. 어제도 한 700억인가요? 그렇죠?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오늘 매도를 한 것이 뭐 한 1조, 한 1000억대가 넘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시장을 상승으로 봤던 외국인들의 선물 세력들이 어제 오늘 선물을 매수를 했던, 상승으로 베팅한 것을 환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환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내일 아마 방향성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일 방향성이 당분간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내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 만약에 순매수 들어오면서 미결제가 증가한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가 증가한다, 그래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나면은 아마 내일뿐이 아니라 모레까지도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도 해서 내일은 이 선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여부와 미결제 증가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일단 뭐 시장 그렇게 저는 부정적인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 오늘 주가가 23포인트 하락하지만 거래량이 6억 주도 안 되죠. 5억 9,800만 주. 그리고 거래 대금도 10조 1000억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제 주가 상승할 때나 오늘 하락할 때나 최근에 보면은 주가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증가 안 하고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오늘 종합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언제든지 반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상승한 것들의 선물 세력들이 다 거의 웬만큼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한 이틀 사이에 나타날 수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도 실적 발표들이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기, 기아, 최근에 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삼성전기가 사상 최대의 실적, 영업이익이 분기 4,578억, 그죠? 전년 동기 대비 한 거의 50% 가까이 48.9% 증가해서 역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 반전했다. 그 부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삼성전기뿐이 아니라 오늘 기아도 실적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대, 전년 동기 대비 579% 증가. 그래서 기대치 부합. 삼성전기는 기대치 상이에요. 자, 그런데 기아도 어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죠? 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우리가 현대차 어제 실적 발표하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막상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못 올라갔다 해서 대형주들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영향이 오늘도 이어졌다는 말씀드리고 또 현대차 관련 만도도요. 오늘 아침에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이 듀얼 세이프티 운전 시스템을 리비안에, 그죠?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에 공급한다. 그래서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지금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 만도도 그렇고 1차 상승하고 좀 조정을 잘 봐서 언제든지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차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오늘 치고 가지 못했다죠. 이러한 부분들 어제와 동일한 그러한 기준으로 그죠? 조금 대형주들 아직은 시장에서 원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오늘 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 내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뭐 어제 소폭 상승 소폭 상승에 그쳤고 뭐 오늘은 또 약보합이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약보합 중소형 이 소재 부품 장비주 우리가 조금 했던 유진텍 올해 영업이 크게 증가한다 그랬죠. 오늘 약보합 0.9% 그리고 이 극자외선은 펠리클을 개발 중에 있는 FST 0.7% 하락. 오늘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같은 EUV 극자외선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FST는 약보합. LOT 배금 진공펌프죠. 1% 하락. 네페스 1.3% 하락. 하나마이크론만 3.3% 상승하는 모습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네페스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지금 전망치들은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전에는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겠죠.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옴으로써 그리고 4분기 내년부터 실적이 크게 호전되기 때문에 아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페스 실적 발표 전후 아마 다음 달 뭐 한 초중순에 하겠죠. 뭐 우리 계속적으로 네페스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2차 전지 쪽은 오늘 삼성 SDI만 강보합권이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락 마감을 했어요. 에코프로 BM이 장중 플러스권 마이너스 오더 가다가 약보합이 0.2%, 뭐 대주전자
어제 좀 강세를 보였지만 어제 그제 오늘 3%. 그죠? 저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는 그다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어제 그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도 그 탄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기본 물량만 조금 지금은 끌고 가면서 아니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변동성이 크니까 대응을 해야지 어설프게 들어가면 조금 낭패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다시 제 상승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수혜주죠. 특히 이제 수소, 두산포얼스 어제 강세 보여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0.7% 상승했고, 비나텍이 1.6% 어제 오늘 이틀 하락이고, 오늘 또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기 때문에 좀 비나텍 타이밍적으로 좀 내일 정도 우리가 타이밍 잡아도 되지 않나. 하나솔루션 2.2% 정도.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따른 동반 약세가 나타났고, 자 반대로 강세를 보이는 K 콘텐츠, 뭐 드라마라든지 K 팝이라든지 그리고 K 게임즈라든지 그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콘텐츠, 팝 쪽에서는요, 이 하이브가 1.9% 어제 강세, SM이 1.7%, 뭐 YG 엔터먼트 JYP도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어제 강세에 따른 쉬어가는 것, 특히 시장이 종합지수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 우리가 이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 해서 지난 2013년도 14년도에 이 화장품 종목과 비교했어요. 그때 화장품주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많이 올라간 것들 뭐 한 15배 이상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도 해외 진출에 따른 한국 문화가 퍼지면서 중국의 한류 바람이 불면서 한국 화장품 인기 있는데 지금 한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고 있다. 음악, 드라마, 그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조금 연속성인데 그 중에 게임, 드라마라든지, 그쵸?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드라마,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뭐 10배, 20배 올라간 종목들 지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경계는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팝 쪽들, 그러니까 하이브, SM, YG 엔터, 그리고 JYP 엔터, 이러한 종목군들은 작년 저점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 재개라든지, 그리고 앨범 발매가 지금 본격화됐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 해서 뭐 하이브, SM, 저는 더 여기서 한참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단순히 빡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 받을 때 관심 좀 놓고 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드라마 쪽에서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만 한 3%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뭐 제이코 텐트리가 4.9% 상승, 뉴가 4.8%, 덱스터가 16%, 위직 스튜디오가 9.4%. 다 드라마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3%. 뭐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닌데 오히려 좀 약세를 보였다, 그죠? 근데 뭐 이 전반적으로 같은 테마라든지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그죠?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 지금 뭐 덱스트라드 위직 스튜디오 지금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아니면은 이제 지금 쉽게 접근은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게임즈 넷마블 그죠? 0.3%는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 뭐 펄어비스 3.7%, 위메이드 4.7% 상승했는데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죠? 넷마블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새롭게 상장한 크래프톤 오늘 1.7% 하락.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는 점. 그래서 이 K 콘텐츠 관련 종목에서 팝이 저는 안정감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서 먹을 폭은 K 팝 쪽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게임주에서는 그렇죠?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좀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아니면 좀 자극적인 거 원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 5G 통신 장비 이제 바닥권에서 좀 보초 선다는 느낌으로 실적은 아마 점차적으로 좀 회복이 시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V자 반등까지는 힘들더라도 좀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오늘 RFHIC가 0.7% 하락했고요. HFL이 0.7% 상승, KMW 0.8% 하락. 저는 뭐 이러한 종목군들 뭐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내 전체 비중에 뭐 한 10% 내외 정도 바닥권에서 사놓고 뭐 한 두세 달 기다린다 생각하면 아마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한 10에서 20% 잡으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들 아직 오늘 흐름상으로도 대형주 모습은 시장이 전환이 되지 않고 아직도 중소형 장목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내일 장세는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증가 여부를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 어제 막 주가가 뜬다고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빠지면 또 따라서 매도하고 그러면 이 엇박자가 나면요. 그렇게 몇 번만 하면은 내 재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 아까 말한 삼성전기 실적 발표했죠. 역대 최대 실적. 특히 이제 MLCC 쪽에 그죠? 실적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를 하고 4분기에도 어느 정도 안정 추세는 이어지지만은 아마 올 3분기보다는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고 뭐 사업구조 개편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삼성전기가 분기 최대 실적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조 넘었죠. 자, 올 초에 삼성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대 받다가 지금 1조 4천억대 중반까지 보죠. 자, 그런데도 주가는 연중 최저치다. 자, 그거는 지금 대형 종목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3분기 실적 발표 스타트를 끊었는데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뭐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 뭐 포스코 뭐 좀 대부분 업종 대표적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은 주가는 못 올라간다. 그 이유는 4분기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좋은데 4분기서부터 실적이 조금 감소를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 뜻이 그래서 4분기 실적 감소 우려 영향 때문에 주가가 지지는데 저는 요거는 뭐 하나의 이유 같고요. 표면적인 이유고 더 내면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심리면을 많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한두 달 사이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순환매로 오히려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대형주 장이 아니고 중소형주 장세다 보니까는 대형주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이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적 감소 지금 따지면 삼성전기 올해 아까 말한 1조 4천억 중반대인데 내년에 실적이 만약에 올해보다 감소를 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좀 지금처럼 하락하는 건 당연한데 내년에 실적 전망치가 1조 6천억대예요. 올해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상 최고 났던 거. 물론 요거는 미래에셋증권의 전망치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삼성전기 지금 시장 흐름에 맞지 않아서 억눌리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아마 다시 재상승하는 게임 체인저가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업종 대표적으로 실적 좋은 것들 상승 가능해서 뭐 16만원 밑에서는 저는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지 않나 시간 싸움이다 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갖고 뭐 현대 기아 만도 아까 말씀드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뭐 내년 1분기까지 한데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디램 생각보다 이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뭐 한 10% 하락을 전망하는데 뭐 한 5% 내에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한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저점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네페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 적자 나오지만 내년 아마 전망치 실적 영업이익 보십시오.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드라마가 애플
TV 플러스가 다음 달 4일, 11월 4일,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12일 날 한국에 진출하죠. 자, 그러면은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아까 많이 뜬 뭐 유지역 스탠지, 덱스터 이런 것들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하고 오히려 조금 못 갔던 뭐 때가 조금 수익률을 낮게 보면 되니까요. 저스트 드래곤 쪽 관심 갖고 보통 바닥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가면은 상당히 좀 부담되는 가격대입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를 하면서 하고 일단 드라마 제작에서 저는 이 콘텐츠 쪽이 다음 달 4일에서 12일 사이에 좀 단기적인 고점 형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거래량 보면서 판단해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경계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 보면 폴더폰이죠. 자,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달에 폴더폰 두 기종을 출시를 해서 지금 한 달여 지났는데 국내 100만 대, 글로벌에 200만 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죠. 올해 전 세계 폴더폰 시장의 80% 가량을 삼성전자가 차지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목표 출하 대수를 한 700만 대로 잡았죠. 작년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높게 잡았어요. 그만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그죠? 지금 보면은 화웨이, 샤오미에 이어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가 다음 달 자사의 첫 폴더폰을 내놓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 폴더폰의 부품주 신지 만드는 KG바텍 실적 발표 3분기 상당히 좋고 내년에도 상당히 좋게 나온다죠. 단순히 하나 단점은 신지를 공급하는 게 지금 단독으로 삼성전자 하는데 내년서부터는 다른 업체도 껴들 수 있지만 원체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우리가 2차전지 뭐 양극재, 음극재들 지금 막 경쟁이 심화되고 뭐 누가 내재화 시킨다 뭔다 하지만은 전기차 시장이 원체 커지니까는 거기에 따른 실적 호전이 나왔듯이 KG바텍도 폴더폰 시장이 원체 커져서 그걸 혼자 독식했다가도 두 팀, 세 팀 나눠도 혼자 독식할 때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크다. 여기 보면 2022년 글로벌 폴더폰 출하율 보면 올해보다 77% 늘어난 1750만 대. 그렇죠?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없다. KG바텍.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인테크닉스. 지금 내장 신지를 단독 공급죠. 그래서 요 폴더폰 지금 많이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재미 상당히 많이 보고 8월 그 출시하기 전에 좀 빠져나왔는데 좀 일찍은 빠져나왔어요. 근데 다시 모습을 좀 만들고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은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대형주도 실적 발표하니도 주가 반응이 신통치 않다. 그렇지만은 선물 시장 쪽에서 좀 변화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외국인들 순매수 여부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증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그 반향세로 아마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면서 단기 매매하실 때 우리가 보고 지금 대형주보다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 종목 지금 대형주들은 가격대 보고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가 중소형주 특히 K 콘텐츠 드라마 드라마 그리고 팝 그죠 그리고 게임도 이러한 종목군들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이 한번 읽어보시고 혼자 해서 잘 안된다. 자꾸 추경매도해서 낭패를 자주 본다 하시는 분들 그죠? 현대투자연구소와 이번 기회에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